하고 여러분 잠깐 쉬셨나요? 자, 커피 한 잔 하면서 좀 쉬면 더 이 바리스타 실습하면서는 더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카페인 때문에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커피 굉장히 우리에게 기호식품으로서 알려졌다. 커피는 우리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전에 우리 들어왔던 커피 문화를 보면 카네포라종, 우리 로부스타 종을 이용한 그러한 우리 믹스 커피가 우리가 익숙했었죠. 지금 아마 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젊은 층들 우리 지금 보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런 커피 문화가 이렇게 우리가 원두 커피를 먹는 그런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스타벅스가 커피 문화의 대혁명을 가져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우리 커피가 잘 고객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1층보다는 2층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도 눈에 좀 보이지만 다방이라는 그러한 커피숍들을 주로 이용해서 칸막이가 다 쳐져 있고 했던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개방되고 오픈되고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커피 문화를 혁신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러한 커피 향을 이용한 향기 마케팅 또는 감성 마케팅,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대혁명을 가져왔죠. 지금은 원두 커피가 대중화됐죠. 그래서 우리 커피 보면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잠깐 살펴보면, 커피는 3대 품종을 원종을 얘기를 한다. 아라비카, 그리고 카네포라, 그리고 리베이카, 이 3대 품종을 얘기를 합니다. 아라비카가 전 세계 생산량의 75%를 차지한다. 그리고 카네포라가 25% 정도를 차지한다. 이 두 개의 품종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고급 품종은 아라비카 품종이다. 그래서 아라비카 품종에는 티피카나 아니면 카토라, 문드노버, 그리고 까티모르, 마고라지페, 이러한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생산되는 지역도 다양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품종은 이러한 변이에 의해서 커피가 새롭게 품종이 개량되기도 하지만, 교배에 의해서 우리가 품종을 개량을 한다라는 거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커피 품종을 개량하는 그러한 목적은 생산성을 높인다, 맛과 향이 뛰어난 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콩의 사이즈를 크도록, 그리고 또 커피넛병이나 커피베리병에 강한 그런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지역의 기후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품종들도 점차적으로 개량되는, 변이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커피 품종을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시간에는 커피의 수확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고, 커피의 가공 방법, 그리고 커피 가공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고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 수확이란, 커피도 수확이죠. 커피 나무에서 커피 열매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 나무에서 커피 체리를 분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수확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수확을 하는데, 커피의 가공 방식과 거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커피를 어떠한 형태로 가공해서 판매할 것이냐에 따라서 손으로 알알이 딸 것이냐, 훑어서 딸 것이냐, 아니면 기계를 이용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확 비용은 전체 커피 생산 비용의 35에서 40%에 달한다. 자, 커피 수확 비용이 35에서 40%에 달한다라는 것은 인건비가 이 정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음식을 할 때도 보면 우리 그 인건비, 데일리 코스트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가라는 것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카의 그런 경우에는 1헥타르에 한 600kg 정도의 수확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뭐 한 2kg까지도 생산을 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커피 수확하는 방식을 보면 손으로 일일이 알을 채취하는 핸드피킹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손으로 훑는 거예요. 쭉 훑어서 한 번에 체리를 수확하는 그런 스리핑 그런 기법도 있고 스리핑 기법 또는 우리는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수확하는 이러한 방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vertical harvesting이라고 해서 우리 그 기계를 이용해서 근데 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고산지대에서는 기계를 이용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평지 이런 어떤 조건이 지형적인 조건이 따라줘야지만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기계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건비가 비싼 곳에서 이런 기계들을 이용합니다.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수확하는 방식보다는 기계를 수확하는 방식이 좋을 때 거기에 뭐 이런 지형적인 여건이 맞아야 되겠죠. 뭐 알알이 딸 때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긴 하지만 수확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건비가 그만큼 시일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손으로 훑어서 따면 이 손으로 일일이 따는 핸드피킹보다는 조금 수월하겠지만 훑어서 따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물질들이 함께 섞여서 들어가서 또 이거를 또 선별해 주는 작업이 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그 한꺼번에 기계가 다니면서 쭉 지나가면서 훑기 때문에 나무에 어떤 데미지,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러한 또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러한 수학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그 수학 방식에 따라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리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피킹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기계를 이용해서 훑는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커피를 수확한다, 커피 체리를 수확을 한다라는 거. 핸드피킹 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겠죠. 그래서 익는 정도에 따라서 골라서 선택해서 우리 할 수 있고 스리핑 같은 경우는 쭉 훑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수확한 것들을 보면 컬러가 좀 익은 거 또는 덜 익은 거 컬러가 조금 다르죠. 붉은빛과 푸른빛을 가지고 있는 것들 바구니에 앞에 있는 바구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구니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쭉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기계 같은 경우는 기계는 나무를 지나가면서 그래 툭 훑어서 따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학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죠. 그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핸드피킹 같은 경우는 익은 체리만을 수확해서 품질이 균일한 커피 생산이 가능하다. 손으로 일일이 따기 때문에 그렇죠. 단점은 여러 번 수확해야 되죠.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높고 또 숙련된 노동력 조달이 어렵다라는 것도 또 단점으로 나타납니다. 자, 스트리핑 같은 경우는 일시 수확으로 수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에 훑어서 쭉 하기 때문에 핸드피킹보다는 빠릅니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시일이 적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보면 수확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자, 커피 체리를 익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훑어서 딸 것이냐 이 시기를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너무 안 익은 체리가 수확이 돼서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하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 이물질이 섞여서 수확이 된다라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기계수확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력이 대폭 절감되고 일시에 대량의 체리를 수확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리핑과 마찬가지로 선별해서 수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무를의 그런 데미지, 손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한꺼번에 대량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선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작업 공간,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초기,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고가의 기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또 기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 지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건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선별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게 되면 조금 지형이 평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택해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렇지만 커피 품종이 좋은 고가의 품질을 커피를 생산해서 판매할 때는 우리 핸드피킹 하는 방식으로 해서 RR이 가장 일정한 품종을 채취해서 생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채취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얘기했죠. 자, 커피의 가공이란 수확한 체리를 생두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가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채취를 하게 되면 커피를 또 우리 이물질도 제거해야 되고 세척도 해야 되고 그 안에 껍질, 딱딱한 껍질을 제거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생두를 추출하는 그러한 경우, 우리가 보통 이 생두를 가지고 우리가 로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향기를 입히죠. 향기를 더 날 수 있도록 가장 내가 좋아하는 기호로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를 하기 전까지 단계, 이 생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가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공 방식을 보면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식법과 습식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떠한 방식을 선택해서 가공할 것이냐, 그리고 농장의 규모에 따라서 동일한 방식이더라도 차이가 조금씩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가공 과정은 커피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공 방식에 따라서 맛과 향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는 방식을 보면 건식법은 보통 우리 자연 건조 방식을 합니다. 그리고 습식법은 수세 건조 방식을 선택을 해서 채택을 해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커피 체리로부터 우리가 생두를 만들어내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커피 체리의 과육을 벗겨내서 물로 씻은 후 건조시키는 습식법과 또는 열매를 통째로 건조시켜서 과육을 벗겨내는 건식법을 많이 채택해서 사용한다. 또 우리 수세 건조시키 일부 과정을 생략한 방식, 우리가 세미로 씻어내는 그런 세척법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퍼블드 내추럴이라는 이러한 방식, 그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좀 간단하게 세척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세미와시하고 우리 퍼블드 내추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와시는 우리 그 하는 방식은 점액질을 그 제거 정도에 따라서 가공을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폴리와시드도 같이 사용해서 세척해서 습식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점액질을 한번 씻은 후에 건조하는 방식을 우리가 퍼블드 내추럴이다 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공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건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넓은 건조장에서 커피 체리를 쭉 섞어주면서 햇빛에 건조시키는 방식이다. 우리 보통 보면 우리 그 나라의 풍경을 보면 우리 그 시골에 가면 이렇게 좀 펼쳐서 이렇게 말리는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게 그냥 쭉 펼쳐서 말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방식, 건조 방식이 바로 자연 건조 방식, 건식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런 건식법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보면 브라질, 그리고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 카네프라 종을 생산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런 자연 건조 방식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물이 부족한 그런 국가에서 이러한 자연 건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커피를 생산하는 그러한 비용보다도 더 물의 그런 코스트가 높아지면 그것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에서 자연 건조 방식을 선택을 한다. 가공하는 과정을 보면 건조를 하고 그리고 커피, 딱딱한 피를 벗겨내는 탈곡하는 이러한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자연 건조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건조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 수세 건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수세 건조 방식은 커피 체리를 수확해서 과육을 제거하고 그리고 속에 있는 커피 씨앗을 물로 씻은 후에 점액질을 제거한 후에 건조시키는 방식이 수세 건조 방식이다. 습식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하는 과정을 보면 선별해서 체리를 선별을 해요. 그리고 세척하고 그 다음에 과육을 단단한 껍질을 제거하고 점액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건조시킨 후에 탈곡해서 선별하고 또 등급별로 분류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홀링 같은 경우에 보면 페지먼트를 탈곡해서 우리 그냥 그 겉껍질 안에 보면 이 페지먼트라고 또 딱딱한 커피 그 씨앗을 생도를 싸고 있는 그런 딱딱한 그런 겉껍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파지멘트라 하는데 이거를 탈곡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수세 건조 방식도 우리가 살펴봤죠. 수세 건조 방식의 그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처음에 선별하고 세척하고 성숙 체리를 선별하고 선별된 체리를 어떻게 과육을 제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점액을 제거하고 세척하고 그리고 건조하고 이 건조 과정에서 그런 파지멘트를 건조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탈곡을 해요. 파지멘트 부분을 마찰시켜서 이런 딱딱한 부분, 생도를 싸고 있는 그 딱딱한 부분을 탈곡해내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하고 등급을 결정해서 나누는 이러한 형태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서 쭉 보셨던 그런 과정 방법, 자연 건조 방식은 말 그대로 굉장히 간단하게 일주일에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그리고 자주 이렇게 밑부분과 위에 있는 부분을 일정하게 건조될 수 있도록 건조한 후에 탈곡해서 파지멘트를 벗겨내서 사용하는 그러한 생도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건조 방식이고 수세 건조 방식은 조금 이러한 자연 건조 방식보다는 건식법보다는 조금 과정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좀 더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사용하고 그 안에 있는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 자, 지역에 따라서 물이 잘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건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품질을 보면 우리 보통 자연 건조 방식을 선택하는 그러한 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장단점, 가공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식을 보면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해서 크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건식법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리하고 건조하는 형태. 습식법은 이물질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분리하는 과정까지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펄핑을 하고 그리고 점액질을 제거해서 발효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척해서 건조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건식법의 장점은 생산 단가가 낮고 친환경적이다. 습식법은 품질이 높고 균일한 그러한 형태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건시법의 단점은 품질이 낮고 그리고 불균일하다. 습시법은 발효 과정에서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맛의 특성을 보면 건시법은 단맛과 그리고 우리 바디가죠. 무게감이 강하고 복합적인 맛을 나타내고 습시법은 신맛이 강하고 향이 좋고 맛이 깔끔하고 섬세한 것이 또 특징이다라는 것. 이런 점액질 같은 경우를 제거를 하면서 발효시키면서 이런 균일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시법은 아무래도 세척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다. 습시법은 깨끗하다. 그리고 우리 보면 건시법과 습시법을 우리가 부산물, 우리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껍질이 100kg당 한 18.2kg 정도 건시법이 나오고 펄프가 한 46kg 정도가 나오는 습시법이 있다라는 거. 자, 건시법은 주로 브라질, 에티오피아 그리고 예멘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 자 보면 다 기후가 따뜻하고 거기에서 수분이 물을 잘 공급할 수 없는 그런 경우, 또 습시법 같은 경우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그리고 케냐에서,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케냐 이쪽 부분에 있는 커피 원두들이 더 품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떫은 맛이나 커피의 그런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점액 제거하고 세척하고 그리고 발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품질의 커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건시법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대량으로 노지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보면 믹스 커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로부스타 종에서 이런 건시법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습시법 같은 경우는 아라비카 종을 생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얘기했었죠. 세미 형태의 그런 가공 방식도 있다. 중간 형태다. 그래서 씻는 방식을 간소한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세미 메시드는 중간 정도 그런 가공하는 방식은 수조에서 점액질을 분해해서 발효 공정이 없기 때문에 정제 시간이 단축된다. 그래서 물을 적게 사용해서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적용할 때는 보통 보면 고급 아라비카 종을 생산하는 국가들에서 많이 사용한다. 과테말라나 브라질의 일부 건식법 많이 쓴다고 했었죠. 브라질은. 자, 파나마, 온두라스 등에서 이러한 중간 형태의 가공 방식을 선택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가공 과정을 보면 선별하고 세척하고 과육 제거 그리고 점액 제거 공정이 없습니다. 발효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세척하고 건조하고 탈곡하고 선별 등급. 그래서 환경이 발효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점액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그러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 중간 형태의 가공 방식이 친환경적이다. 가장 친환경적인 것은 건식법이겠죠. 그러한 것들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품질의 그러한 생도를 생산해서 우리가 커피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을 해서 적합한 방식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가공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가공하냐에 따라서 커피의 그런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우리 살펴보면 중간 형태의 가공 형태에서 우리 과육이라 그래요. 이런 과육의 부분을 그냥 자연 그대로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세미 와시드 방식을 더 간소한 그러한 형태이다. 2000년도 이전부터 브라질에 시작된 정제 방식이다 라는 거. 그렇지만 최근에는 코스타리카의 소규모 정제 공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가공 방법입니다. 세척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물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세미 아시드 방식보다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앞에서 봤던 그러한 세미 아시드 방법과 마찬가지로 점액 제거와 세척, 발효하는 공정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 가공하는 방식을 서로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연 그대로 아니면 씻어서 점액질을 제거해서 하는 방식. 자, 이물질 제거하고 분리하고 건조하는 그대로의 형태, 내추럴 방식이죠.
건시법입니다. 그리고 습지법은 우리 분리하고 펄핑하고 발효하고 세척하고 건조하는 이런 과정, 여기서 발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쌤이냐 아니면 퍼블 내추럴이냐 그런 차이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내추럴보다는 우리 습지법을 여기서 하는 게 좀 더 품질 좋은 그런 생두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시법을 이용한 체리의 가공 과정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로부스타의 커피의 가공에 많이 사용한다. 맞죠? 우리 믹스 커피에 사용하는 로부스타에 많이 사용한다. 수확한 체리를 건조장에서 넓게 펴고 수분이 일정 수준 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맞죠? 자연 건조시킵니다. 건조에 소요되는 기간은 파지먼트 건조와 비슷하다. 파지먼트 건조 방식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자, 건조 과정 중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여러 번 뒤섞어야 한다. 맞습니다. 안 그러면 밑에가 부패됩니다. 썩습니다. 가장 간단한 가공 방식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 파지멘트는 이런 과육의 바깥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그런 껍질을 제거를 한다. 우리 양피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 양피를 제거해서 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이것은 건시법이 맞지 않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 건시법이 아니고 습시법의 유형에 가깝다라고 해서 3번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체크하시고, 자, 우리 정리해 보면 커피의 수확 방식에는 핸드피킹, 스트리핑, 그리고 기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 수확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가공 방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커피 가공 방식은 나라별,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공 방식의 때에 따라서 커피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가공 방식에 따라서 맛과 향에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수확 방식은 크게 세 개가 있다. 그리고 건조, 가공하는 방식은 건시법과 스시법이 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 생도를 가지고 포장하고 보관하고 또 거기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한잔 하시고 잠시 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